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종 참 부인 복이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 순빈봉 씨라고 얼굴 보고 뽑았는데 반항을 해요. 세종, 자기 시아버지죠. 세종이 책을 몇 권 줬어요. 이 책을 보고 덕을 쌓아라, 아가야. 그런데 며느리 순빈봉 씨가 뭐 했냐면 책 앞에 머릿말만 읽다가 예전에 그 수학 정석같이요. 성문종합영어같이 머릿말만 보다가 책을 마당에 던져요. 순빈봉 씨가. 아, 이게 재미없는 걸 나보고 왜 보라고 해? 실제로 마당에 던졌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읽고 덕을 쌓으라고 했던 책을. 일단 그거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자, 술버릇이 문제였습니다. 술버릇 아시죠, 여러분들? 술버릇은 평생 안 고쳐져요. 고친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친구건 누구건 간에 사람 사귈 때 한번 술 먹고 술버릇이 안 좋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 술버릇 못 고쳐요. 평생 가요. 내가 저걸 평생 볼 자신이 있다. 그럼 친구로 하든지 부인을 하든지 남편을 하든지 못 고칩니다. 술버릇이요. 하여간 술버릇이 있었어. 이 순빈봉 씨가요. 포금하는 건 기본이고 낮술. 야, 이 낮술 이건 낮술 빠라삐리뽕 술 먹다가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면요. 그 당시 편의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없으니까 자기 그 친정집에 가서 술 갖고 오라고 시켰대요. 마시다가 야, 한 병 더. 없는데요? 편의점 가서 사와라가 아니라 우리 집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해.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했던 것은 원래 시집 오기 전부터 자기 친정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정사에. 야사 아니에요, 정사예요. 술 취해가지고 꽈알라가 돼서, 꽈알라 나쁜 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꽈알라는 중국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이 꽌이 관자 있지 않습니까? 물 끌어들일 관자. 관계 할 때 논에 물 끌어들이는 관계. 양수기 이런 걸로 물 끌어들일 관자. 이게 중국어로는 말술을 퍼마시다 이 뜻도 있거든요. 펌프로 그냥 빨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술을 펌프로 빨아들였다라는 과거형 어미 러 있잖아요. 니치 팔러 마 할 때 러. 그래서 나는 술을 많이 마시다 꽌러가 꽌라가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어쨌든 간에 이 꽌라가 돼가지고 궁녀 보고 낮술 먹고 야, 기분 좋다. 여기는 존 술 취해서 업고 마당을 궁 안에서 뛰어다니게 하고 별의별 엽기적인 술버릇을 다 보입니다. 이러니까 문종이 남편이 정을 줬겠습니까? 정 확 떨어지죠. 다음 왕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종은 계속 와이프 문제 때문에 지금 그 트러블이 생기니까 세종은요. 세자 문종에게 후궁을 드려요. 너 빨리 다음 왕 낳으라고. 후궁을 계속 드려요. 그 중에 이제 후궁 권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신을 합니다. 순빈봉 씨 중전마마죠. 격분을 해요. 뭐야? 지금 만약에 지금 권씨라고 했나? 후궁? 걔가 아들을 낳으면 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솔직히요. 누가 이렇게 낮술 먹으래. 그 권씨가 만약에 아들 낳으면 지금 임신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들이면 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술을 더 마셔요. 매일 술과 함께. 그리고 무리수를 둡니다. 순빈봉 씨가 뭘 했냐면 나도 임신했나봐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경사난 거예요. 정부인 중전마마가 임신한 거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이가 와가지고 그 궁중 주치의가 와가지고 맥 짚어보고 했겠죠. 그러니까 임신 티가 안 나니까 이상한데 내가 그렇게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 중전마마 태기를 느끼는 게 확실합니까? 안 잡히는데
이러니까 결국 실토를 해요. 처음에 유산했다고 해요. 근데 유산하면 뭐 그것도 뭐 모를 리가 없잖아. 옆에 있는 궁녀들이요. 결국에는 그래 나 거짓말했다. 야, 이 거짓말 소동을 펼칩니다. 선을 막 넘어요. 순빈 봉씨가요. 세자가 또 후궁과 잠자리를 하러 또 다른 그 후궁 처소에 간 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래 가가지고 벽 틈으로 이 세자가 후궁이랑 밤에 뭐하나 몰래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엽기요. 영화 잭 니콜슨 나오는 영화 사이코라니까요. 뭐야 나한테는 안 오고 지금 저 후궁 이 질투의 화신이요. 여기까지는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순빈봉 씨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소쌍이라는 밑에 데리고 있던 궁녀가 있었어요. 이건 정사에 기록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정사. 소쌍이라는 궁녀와 동성애를 합니다. 순빈봉 씨가. 소쌍에게 궁녀한테 잠시라도 자기 옆에 없으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지가 않는구나. 소쌍아 더블 카우야 소쌍아. 세종이 들어요 이 얘기를요. 이건 조선 왕실에서는 있어서 지금 성인지 감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조선 왕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사를 당연히 했겠죠 세종이요. 격분을 합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소쌍 그리고 걔 순빈봉씨 다 쫓겨납니다. 이제 세 번째 부인을 이때부터 문종이 약간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요. 세 번째 부인을 맞아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무슨 뭐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과정을 거치면은 또 이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종과 그 왕비는 그 자기 며느리를 또 지금 정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검증된 사람을 우리가 뽑자. 후궁 권씨 지금 임신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후궁 권씨.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자가 권씨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냥 쟤를 후궁을 중전으로 승진시키자. 이렇게 그 내부 인사를 발탁한 거예요 지금요. 내부 인사를. 안 그래도 지금 임신해가지고 지금 경사가 나 있는 후궁 권씨를 프로모션, 오랜만에 영어 쓰네. 승진시켜가지고 중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일단 임신을 한 상태인데 나와보니까 딸이었어요. 절대로 지금 아들, 딸 구별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세종은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 세자 문종도. 왜냐면 아들을 낳아야지 다음 왕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딸을 낳은 이후에 5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권씨랑 문종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아들이 아직도 소식이 없냐?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이런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그런데 세자 문종이 28살 되던 그해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조선 왕실, 세종 등등등 경사났네. 경사났어. 드디어 세자가 아들을 생산했다. 손자야 손자. 나중에 단종이 되는 아들이 문종이 28살 때 생산을 한 거예요. 세종 할아버지죠. 친할배. 지금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기뻐해가지고 밤에 어전회의를 열면서 다 모여라. 자, 손자가 태어났다. 네, 너무 기뻐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죄수들 다 사면령을 내리겠다. 하는 순간 옆에 있던 촛불이 탁 쓰러지면서 꺼져버려요. 이건 야사 아니에요. 정사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라고만 기록에 남아있는데 뭔가 불길한 기운이 이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사면령을 내리는 이 즐거운 자리에, 기쁜 자리에 촛불이 넘어지면서 꺼졌다. 그런데 이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권씨, 그러니까 지금 그 승진한 중전이죠. 권씨가 어린 단종을 낳자마자 그 다음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바로 사망을 합니다. 여보! 여보! 며느라! 며느라! 권씨. 이제 중전이 됐기 때문에 그냥 후궁이 아니라 현덕 왕후 권씨거든요. 현덕 왕후 권씨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종은요, 치질이도 부인 복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부인 복이 없어요. 단종은 더 불쌍하거든요. 봐봐요. 일단 단종,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사망한 거예요, 지금. 엄마 없죠? 봐봐요. 그리고 또 곧 나오지만 아빠 이 문종도 일찍 죽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단종은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나중에. 자, 엄마 없이 크게 된 단종. 과연 어떻게 커갈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말년의 세종이 됐습니다. 늙었어요.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급속도로. 특히 세종 말년 8년 동안은 거의 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겔겔겔겔겔겔겔 거리거든요, 세종이요. 시력은 거의 나빠져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뇨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 당시는 소갈증이라고 했는데, 당뇨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그 세종이요. 일단 봐봐요.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해. 고기만 먹어요, 고기. 그 세종대왕의 아빠 이방원이 죽기 전에, 왕이 죽기 전에 유언을 이걸 남겼다니까요. 저기 주상 세종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고기 먹여. 왜냐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3년 동안 그 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국상 동안에는. 근데 아들이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저거 내가 죽은 다음에 국상 치를 때 또 제 고기 먹여. 알았지? 꼴까닥이라고 태종 이방원이 죽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어요. 운동 안 하지, 고기만 먹지, 책은 하루 종일 보지. 이러니 몸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대했다라고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뚱뚱했다고. 그래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 그리고 또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옆에 있는 세종대왕, 약간 더 살을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좀 더 필요하죠. 네, 어떻게 될지는 뭐 당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비만이었다. 비만 베이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이 악화되죠. 자,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몸이 아프니까 슬슬 세자인 문종에게 섭정을 시켜요. 섭정이라는 것은 대신 통치하게 시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약간 뭐라고 할까, 그 반발을 해요. 또 얘기가 나와. 또. 전하! 어떻게 권력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하? 세종 살아있고 문종도 통치라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신하들은요. 어떻게 권력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까, 전하? 그러니까 세종이 계속 통치하라 이 말인데, 여기에 세종대왕이 짜증을 냈다고 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너희들은 내 건강보다 그 명분이 더 중요하냐? 나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 야, 내 건강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근데 세종이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국정을 거의 못할 정도로 겔겔겔겔 거리는 이때 훈민정음을 창제를 한 거예요. 세자한테 권력을 넘긴 게, 네가 대신 통치하라고 넘긴 게 1445년 세종 27년, 왕된 지 27년 1445년에 실질적으로 세자한테 권력을 넘겨요. 문종한테. 그런데 그 한글을 창제한 데가 144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차이. 그러니까 벌써 건강이 슬슬 안 좋아지고 있을 때, 눈이 안 보일 때, 이때 한글을 창제를 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세종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뭐냐? 세종대왕은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 큰아들은 문종이죠.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문종이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나중에 그 드라마의 수탁에 등장하는 수양대군. 조카 단종을 죽여버리는 수양대군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글도 잘 썼다는 안평대군. 나머지 왕들은 일단 생략. 일단 요 세 사람만 알면 대부분 조선 왕조실록은 이해하시니까. 첫째 아들 문종, 둘째 아들 수양대군, 셋째 아들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아버지 킬방호는요, 태종 킬방호는 세자 이외의 아들들은 권력욕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다 궁 밖으로 쫓아냈어요. 왜냐? 또 다른 자기 이방원이 나오면 안 되거든. 이방원 자기 태종 킬방호는요, 동생,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 다 죽이고 형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면서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이방원이. 그래가지고 이방원은 세자 이외의 모든 자식들은 싹 다 궁밖에 쫓아낸 다음에 얼씬도 못하겠어요. 권력은 세자 혼자만 잡아야 된다. 이렇게요. 근데 세종은 그 반대로 했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가 세자가 아니었잖아요. 얼떨결에 왕이 된 거잖아요. 원래 왕은 양녕대군 형이 있었는데 얼마나 자기 처지가 불쌍했겠나요. 왕자들 가운데서요, 세자 이외의 다른 왕자들은 그냥 여유 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불쌍한 백수들이에요. 과거 시험도 못 봐요. 왜냐면 세자 이외의 왕자들은 공무원, 관직이 될 수가 없어요. 취직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놀아야 돼요. 어이, 좋다. 그럼 놀면 되지. 평생 논다고 해봐. 평생 노는 것도 괜찮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괜찮나, 지금 보니까. 어쨌든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세자 이외의 왕자들의 운명들이거든요. 그걸 자기도 당해봤잖아요. 세종대왕이 창녕대군일 때. 그러니까 왕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도. 이제 세종이 왕이 돼서 그 문종 이외에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등등이 불쌍한 거지. 아이고, 수양아, 안평아, 네가 참 너희들이 세자가 아니라 가지고 평생 백수로 살아야 되는데 불쌍하다. 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게다가 또 지금은 안정된, 조선 건국한 다음에 안정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세종이 합니다. 뭐냐? 수양대군, 안평대군 다른 왕자들에게 나라 일, 국가 공무를 맡겨버려요. 어허라. 세종대왕이 몸이 아플 때 말년에는요, 심지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에게 직접 어명을 내려요. 세종대왕은 이제 병상에 누워있고, 수양아, 안평아, 뚜루뚜루, 잠깐 내 방으로 와라. 뚜꾸덕. 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가서 영의정한테 이거 좀 하라고 해. 좌회장한테 지금 뭐 좀 사드 배치 중국이랑 어떻게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해. 네, 아바마마. 이 소리를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영의정, 좌회정 오십시오. 어명이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1446년, 그러니까 문종, 세자 문종이 섭정, 대신 왕 대신에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한 다음 해 1446년에 중전마마가 사망을 합니다. 소헌 왕후 심씨죠. 야, 참 세종 멘붕이 왔다고 해요. 심씨 부인 시집 잘못 와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하는 와이프지 않습니까? 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 시몬 죽잖아요. 그 킬방울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친정 아빠 죽죠. 사양 마시고 자기 친정 엄마 관청 소속 노비가 되죠. 자기 뭐 형제 뭐 자매 이거 다 노비가 되죠. 집안 박살나 버리죠. 단지 자기 남편이 왕이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조용 살다가 정말 조용 살았어요. 까딱 잘못하면 또 다친다 우리 집안. 조용 살다가 아들 8명 낳고 문종 낳고 수양대군 낳고 안평대군 낳고 등등등 낳고 조용 살다가 남편 눈치만 보다가 1446년 심씨는 사망을 합니다. 세종대왕 멘붕이 왔다고요. 이런 부인 불쌍하게 생각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이때부터 다시 세종대왕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는 게 무엇이고 아재 봐라.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 것인가. 공수래 공수고. 이런 식으로 색즉시공 등등등등. 불교에 다시 관심을 가지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신미 스님이란 사람을 옆에 놔두고 말동무로 지냈다고 해요. 신미 스님? 어디서 많이 듣던 스님 이름인데 영화 나랏 말싸미 보셨습니까? 안 보셔도 돼요. 논란이 많았던 영화죠. 나랏 말싸미의 그 박해일 씨가 연기했던 게 신미 스님이거든요. 그 영화 보면은 나랏 말싸미 영화 보면은 박해일 씨가 연기했던 신미 스님이 산스크리트어 막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글을 창제했다. 그것 때문에 박살났어요. 그때 게시판. 어떻게 세종대왕은 까방권이 있는 노타치인데 어떻게 세종대왕을 건드리냐. 특히 한글을 건드리냐. 등등등등등. 그런 주장이 있고 아니 영화인데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영화를 너무 다큐로 다가간다. 뭐 그러려니 보면 되지. 이 두 파로 갈려서 막 엄청 싸웠거든요. 어쨌든 그 영화 나랏 말싸미는 일단 허구예요. 사실 아닙니다. 신미 스님이란 사람은요. 정사 세종실록을 보면은 한글 창제 이후에 요때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신미 스님. 그러니까 신미 스님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나랏 말싸미 박해일 씨가 등장하는 그 영화는 일단 거짓말이에요. 일단요. 근데 한글 보급의 공을 세웠다는 건 맞아요. 나중에 수양대군과도 굉장히 친해져요. 신미 스님이요. 수양대군. 그래가지고 수양대군과 같이 한글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한글 홍보에 나섰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아마 영화 제작 측에서 이거 보고 좀 오바해서 영화를 만든 건 것 같아요. 하여간 부인 죽은 다음에 심씨 죽은 다음에 멘붕이 온 세종이 이 신미 스님, 이제 불교에 약간 관심을 가지면서 신미 스님을 옆에 놔두고 말동무를 좀 했다고 합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색적시공 공적시세 아재 봐라 아재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불행이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세자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등에 종기가 나요. 등창. 요즘이야 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나는데 뭐 페니실린 주사 같은 거 맞으면 끝나는데 이때는 그런 거 뭐 이 항생제 같은 것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종기가 등에 났다는 것은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예요. 조선 왕 가운데서 등창이라고 하죠. 등에 종기 나가지고 죽은 왕들 많아요. 정조 대표적인 게 정조. 정조도 등에 등창 나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 등창이 난 거예요 지금요. 이 세자가 아직 왕도 되기도 전에요. 세자가 결결거리고 있으니까 아픈 세종이 대신 나가서 정사를 봅니다. 아이고 저 아들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 아픈 아비가 대신 나가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 이놈 불효자식이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자가 다시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합니다. 경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아유 이 젊은 뭐 왕이 잠깐 뭐 아픈 거였어. 곧 회복을 했다니 다행이다. 근데 세자의 병세가 다시 악화가 된 거예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어요. 세자가 아픈 가운데 세자가 오늘 내일 하는 가운데 세종도 사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1450년 2월 17일 54세의 나이로 세종이 사망을 합니다. 세종 31년. 세종은 왕을 31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세자도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세종대왕도 갑자기 급사를 해요. 급사. 54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다 지금 아파서 결계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은요. 세종대왕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능. 왕의 무덤은 묘라고 안 해요. 능이라고 하죠. 능을 어디다가 정하냐면
그 헌능이라고 가보셨나요? 지금 저기 서울 양재 옆에 보면 세곡동이라고 있는데 국정원이 거기 있죠. 그 어린이 병원도 거기 있고 그 앞에 헌능이라고 있어요. 뭐 헌능 인터체인지도 있고 헌능 IC도 있고 그 헌능이 이방원의 묘예요. 이방원. 그 세종대왕 아빠 이방원요. 그 헌능 옆에 묻어다 달라고 해요. 효자였어요, 효자.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처음에는 묻혀요. 처음에는 지금 세곡동 국정원 옆에 있는 헌능 옆에 영릉이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거기 묻힙니다. 근데 직관이, 그러니까 풍수지리 보는 직관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정말 흉지예요, 흉지. 여기에 장사를 지내시면 무슨 말이냐면 후손이 끊기고 장자가 요절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려요. 여기다 묘자리 쓰시면 안 된다고. 보통 이제 그 왕 묘자리는 왕 보통 죽기 전에 이제 그 정하는데 세종 살아있을 때 그 소리 들은 거거든요. 안 믿어요. 앞으로는 저자를 쓰지 마라. 어디 헛소리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나 벌써 소름 돋아. 현실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그 세종이 묻히자마자 아들 바로 문종 죽죠. 단종 죽죠. 후손 끊기고 장자가 바로 사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종 임금 때 여기가 흉지라는 걸 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직관들이 그때 천장을 합니다. 하늘천 천장이요? 아니요. 왕의 묘를 이장할 때는 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땅이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전하. 그러면 묘자리를 옮기자. 이장하자. 천장.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 여주로 묘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주의 영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국정원 옆에 있었습니다. 헌능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거기 국정원 옆에 있는 헌능 가면 잘 해놨어요. 멋있어요. 컵라면 하나 딱 사들고 와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세종대왕은 이렇게 54세로 세상을 뜹니다. 세자. 정말 30년 동안 세자를 했던 문종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재위 기간은 2년 3개월밖에 안 되지만 군사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마련을 해요. 기틀을요. 그 밀떡이었다니까요. 문종이 밀러터리 덕후요. 특히 로켓 덕후. 로켓. 신기전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조선의 병법 이때 거의 완성이 됩니다. 무기체계 이때 완성이 돼요.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선량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지 등창이 또 재발을 한 거예요. 등창. 지금이야 등창은 가서 항생제 주사 한 대 맞으면 돼요. 약 먹고. 그렇지만 항생제, 페니실린 등등등이 개발되지 않았던 그 당시는 등창이든지 종기라면 그냥 사형 선고였다니까요.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조대왕도 이 등창, 종기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이 등창이 또 재발을 했네. 즉위 2년 3개월 만에.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문종이 이제 밖에서 전하 빨리 회복하소서 전하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종은 즉위 2년 3개월 만에 정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밖에서도 또 통곡을 했겠죠. 신하들이 전하 돌아오소서. 누가 가장 크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밑에 동생, 두 번째 동생인 수양대군. 알아요. 나중에 세조가 되는 조카 죽이고 지금 문종의 바로 밑에 동생, 두 번째 동생, 둘째 아들이죠.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가장 크게 통곡을 했다고 하죠. 살려내라! 주상을 살려내라! 돌아오소서 주상전하! 돌아옵니까 그게요? 자, 37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문종. 문종이 죽기 전에 정말 눈은 쉽게 못 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자,
나중에 단종이 되는 이 어린 세자가 눈에 밟히겠지요. 일단 어머니, 그 문종의 어머니, 그 자기 와이프죠. 문종 와이프는 아들 낳고 바로 다음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죠. 그 말은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다음 왕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 죽었죠. 그 다음에 할머니 세종 와이프 심씨 돌아가셨죠.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단종은요. 어린 이 세자는 아직 싱글이에요. 싱글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싱글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가댁이 없는 거예요. 결혼만 했었어도 이 단종, 그러니까 지금 세자죠. 아직까지는 이 단종이 결혼만 했었어도 처가댁이 아주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처가댁이 있었어도 단종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한 싱글이니까 홀홀 단신 그냥 12살짜리 애 덜렁 하나 있던 세자가 조선 제6대 왕 단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12살에 왕이 된 단종 아무도 없어요. 원래 12살 정도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면은 수렴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발 이렇게 뒤에 쳐놓고 뒤에 있는 뭐 대왕 대비나든지 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나라 다스려 주는 거 없어요. 지금요.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어. 지금 수렴청정 불가능. 나 어떡해. 나 혼자야. 12살이야. 12살은 케빈인데 지금 아무도 없는 이 홀홀 단신의 어린 왕. 누가 대신 그러면 그 케어를 해주냐면요. 나이가 좀 있는 대신들이, 중신들이 대신 통치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주상전하! 저 사람을 임명하소서! 주상전하! 이 정책을 하소서! 이거는 월권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애매모호하게 약간 간접 통치를 해요. 대표적인 그 대신이 이제 우리가 뭐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셨던 김종서, 겨울비 그 김종서가 아니라 그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그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 또 황보인이란 사람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은 꼭 기억하세요. 이 김종서와 황보인 이 대신이 뭘 하냐면 특히 이제 인사권은 왕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임명하고 이 여러 명 이제 이름을 올려요. 뭐 썬킴, 이제국 뭐 등등등등등등 황관우 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요 사람 임명하라. 그 사람 이름 밑에 노란 표시를 해요. 이게 이제 황표 정사라고 하거든요. 노란 표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황표 정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이름 밑에 점을 찍어요. 똑 이렇게. 이제국 밑에 콕 찍어. 요걸 여기서 나온 말이 낙점이에요. 점을 찍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이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이 왕은요. 썬킴, 이제국, 황관우 중에서 누굴 뽑을까? 원래 왕은 딱 보고 여봐라 이제국에 대한 제보를 다 갖고 와라. 그래 이 사람을 임명한다. 이건데 어린 왕이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노란석으로 이렇게 이제국 동그라미 치고 안 그러면 황관우 밑에 점 찍고 낙점 황표 정사. 그렇지만 대신들은 신하들은 몰랐어요. 이 어린 왕이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똑똑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어린 단종이요. 실제로 그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 손자인 이 단종 보고 정말 수제로다. 수제야. 똑똑해. 하하하하.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똑똑한 수제였어요. 천재. 대신들은 처음에 이 어린 왕을 만만하게 봤거든요. 전하, 동그라미 친 요거, 예, 점 찍은 예, 임명하소서.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지나자 이 어린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여기 동그라미 친 이 사람 임명하소서. 하니까 알겠어. 내가 한번 고려는 해보겠소. 우와, 치고 나가는 거 이제. 그리고 사람 시켜가지고 여봐라. 이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 좀 해오도록 하여라. 대신들은 뭐야? 왕이 와 세게 나가네.
그리고 또 전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보통 이제 어린 왕은 이렇게 했겠죠. 다른 어린 왕은 알았어 미안하오. 그럼 대신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 어린 단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머리 잘 썼어요. 아니요. 선왕들은 달리 했어. 선왕들은 이런 식으로 했어. 선왕은 앞에 왕들 문종 세종을 얘기하거든요. 누가 태클을 걸어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하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전하. 단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요? 선왕께서는 이렇게 하셨어. 세종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신하가 아니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부인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머리 진짜 잘 썼어요. 자, 이 모든 기록들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단종실록. 이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단종실록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노산군 일기록 강등이 돼요. 왜? 이 단종에 관련된 기록은 바로 다음 왕인 자기 삼촌인 수양대군 세조 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조가 약간 승자니까 자기 조카이자 자기 앞의 왕인 단종을 깎아내렸겠죠. 일단 단종은요. 쫓겨난 다음에 삼촌 수양대군한테 쫓겨난 다음에 단종이 아니라 노산군이라는 그냥 왕자로 지위가 낮아져요. 조선왕조실록 가운데서요. 왕만 뒤에 실록이란 타이틀이 붙습니다. 세종실록, 숙종실록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왕자로 강등된 사람들은요. 실록이라는 타이틀이 안 붙고 그냥 일기가 붙어요. 그래서 광해군 일기, 연산군 일기 이렇게 남아있는데 단종도 노산군이라는 왕자로 강등돼 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노산군 일기가 됐다가 나중에 다시 그 타이틀을 다시 단종을 받고 단종실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노산군 일기가 아니라 단종실록입니다. 자, 이 단종실록이 그러면 믿을만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